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부정선거 토론, 전한길 강사와 이준석 사이에 뜨거운 토론이 벌어진 지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진이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재 의원이 그 토론에 끼어들었는데요. 이 부정선거 토론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인재 의원이 페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인재 의원은 어떻게 이 부정선거 문제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 전한길과 이준석이 부정선거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7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이었다. 한 유튜브에서 중계를 했는데 실시간 30만 명이 시청하고 현재 누적 조회수가 620만 명을 돌파했다.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명백한 사실이다. 또 한쪽에서는 정치적 음모다. 이런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톤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의혹의 근원은 크게 둘이다. 첫째, 통계학상 불가능한 결과다. 지난 대선에서 약 2천만 명이 당일 투표를 하고 약 1,5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또 둘은 같은 유권자 집단에서 투표일만 다른 집단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 사전 투표에서 63.67%를 득표하고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00%, 사전 투표에서 26.42%를 득표했다. 더 큰 당일 투표 집단에서 김문수는 이재명을 15% 이상 큰 차이로 이기고도 작은 사전 투표 집단에서 무려 37% 이상 짐으로써 패배한 것이다. 인위적으로 두 집단을 가려놓지 않는 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통계학의 이론이다. 우리 유권자 가운데서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는 두 집단이 있다. 하나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세대다. 그러나 세대별 사전투표율은 당일 투표율과 차이가 없고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조금 높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도 아니다. 통계학을 떠나 나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품는 게 이상하지 않다. 둘째, 사전투표를 하고 개표가 이뤄지는 3, 4일 동안 투표지의 행방이 깜깜하다는 것이다. 당일 투표는 투표할 때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감시가 가능하지만 사전투표 용지는 그런 감시가 불가능하다. 선거 과정은 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하면 끝인가? 어림없는 소리다. 이해관계자인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가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 사전선거에서 개표 개시까지의 3, 4일은 그런 감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먼저 지금까지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풀어야 한다. 선거관리 서버를 검증해 불순 세력의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왜 어려운가?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통합 선거인 명부도 공개해서 이중투표, 대리투표나 사망자 투표가 저질러졌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투표용지의 색깔이나 무게, 인쇄인지 프린트인지 여부 등도 시비를 가려야 한다.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적당히 넘기지 말라. 우물에 독이 들어갔다면 독 그 자체가 문제이지 독의 양이 문제가 아니다. 다음으로 사전선거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사전선거는 명백히 우연이다. 선거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또 선거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의 주권행사 기회를 보장하는 부재자 투표로 충분하다. 또 자동 개표기를 버리고 수개표를 하면 된다.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큰 문제가 아니다. 사전투표하는 유권자와 당일 투표하는 유권자는 똑같은 우리 국민이다.
그 두 집단이 정치 성향에서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 모순이 있는 한 부정선거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위기가 폭발한다. 결론은 철저한 수사와 사전선거 폐지다. 3, 4일 전 모든 유권자가 아무 데서나 투표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으로 수사와 사전선거 폐지를 관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수사하고 사전선거 폐지해야 된다. 정확하게 보고 있죠. 지금 이인재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말이죠. 저번에 대선에서도 약 2천만 명은 당일 투표, 1,500만 명은 사전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사전 투표에서 무려 63.76%, 63.67%,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37.96%.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가 53%, 사전 투표에서는 근데 완전히 김문수 표는 거의 나오지 않아가지고 26.42%밖에 안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 투표에서 너무 많이 지는 바람에 그래서 패배했다는 거지. 근데 이인재 의원의 얘기는 뭐냐. 사전 투표하는 사람이나 당일 투표하는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이지 뭐 사전 투표하는 사람과 당일 투표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국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대별로도 차이가 없고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이 다만 지역별로 전라도가 조금 사전 투표가 높은 거. 그러나 전라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근데 또 사전 투표하고 나서 본 투표가 할 때까지 개표할 때까지 3, 4일이 걸리니까 이 사전 투표가 이 보관이 제대로 되느냐, 감시가 제대로 되느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걸 의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게 뭐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계표 왜 못하느냐.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거지. 이 중요한 선거에서 공정성이 중요한 거지 시간이 중요하냐. 그리고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비용을 들이더라도 시간을 들이더라도 시계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선거 폐지 왜 못하느냐 하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뭐 선박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부재자 투표를 하는 거고 사전선거를 왜 하느냐는 거지. 옛날에 없었어요. 사전선거가. 이인재 의원의 얘기는 사전선거가 있는 한 부정선거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인재 의원이 누굽니까? 저 양반도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7선 국회의원에다가 8선인가 7선인가 하여튼 간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경기도 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할 거 다 한 분이에요. 저분도 국회의원, 장관, 경기도 지사, 대통령 후보, 대통령만 안 했어. 저런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양반이 또 판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야. 의문을 갖는 게. 따라서 방법은 사전선거를 폐지하자 이거지. 폐지하자. 그리고 대만식으로 시계표하자. 그리고 지나간 거에서도 서버를 까가지고 수사를 하자. 근데 이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근데 국힘에서도 이거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인재 의원처럼 뭐 부정선거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말고 이인재 의원도 부정선거 있다 없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인재 의원처럼 얘기하면 돼. 의혹이 있지 않냐. 이상하지 않냐. 통계를 들이대면서 이거 좀 설명이 안 되지 않냐. 그렇다면 사전선거를 얘기하는 우리 국민을 탓하지 말고 그러면 제도를 바꿀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인재 의원 역시 원로답게 정말로 멋지게 지금 또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시험태입니다.